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지진 복구 작업이 한창인 네팔에서 17일 만에 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10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지구촌을 긴장시키는 가운데 인명구조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팔 구조 현장에서는 한 사람의 생존자라도 찾기 위해 작은 코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견공이 있는가 하면 지난 9일엔 경남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치매 노인을 80여 분 만에 찾아내 생명을 구해낸 구조견 늘찬과 그린고가 네티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구조견들 중에는 유기견 출신이 상당수라고 하는 점인데요.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서러움과 쉽게 지울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딛고 사람을 구조하는 새로운 견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명구조견. 이를 계기로 유기견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 전하면서 오늘 안전지대 119 문을 열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릴 안전지대 119. 안전지대 119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불안전지대를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언제든 어디든 긴급 출동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안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근데 요즘에 비닐하우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났어요. 네. 불이 동네 전체로 번질 위험에 노출됐는데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나 가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더 빨리 번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다 아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는 대부분 불에 잘 타는 비닐이라든지 또 샌드위치 패널 이런 것들로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또 게다가 연탄이라든지 기름, 심지어는 나무를 직접 태워서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기본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비닐하우스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설 건축물이거나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비한 안전 시설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안전에는 정말 취약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비닐하우스에서 또 주거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아직 많다 보니까 매년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 한순간의 방심과 부주의 혹은 이기심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험천만한 불안전지대들을 속속들이 오늘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화재를 비롯한 뜨거운 화재 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밤 9시 40분쯤 서초구 산자락에 위치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주민들은 크게 놀라 대피하기 바쁜데요.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비닐하우스 4개 동 중 1개 동과 근처 주차된 트럭이 완전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이 불로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던 67세 여성이 화재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보고 현장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평소 동네 사람들과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후 5시 반 무렵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 외벽에 쌓아놓은 옷더미에서 시작된 겉불은 어렵지 않게 잡혔지만 천장 속으로 타고 들어간 속불이 더 문제였는데요. 119 소방대원들이 천장 속에 남아있는 잔불을 잡기 위해 천장 구조물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잔불까지 다 잡은 후 파악된 화재 피해 규모는 가스보일러와 집기류 손실을 포함해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외벽 가까이에 쌓아둔 옷더미에 담뱃불이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25분 화재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차와 119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전을 펼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일대 소란이 벌어졌는데요. 소방대원들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불은 약 10분 만에 완전 진화됐고 인명피해 없이 가재도구와 컴퓨터, TV 등을 태운 것에 그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교수님, 이 아파트 주택 등의 다양한 화재 현장 오늘 살펴봤는데요. 근데 비닐하우스 화재를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닐하우스 화재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닐하우스가 가설 또는 불법 건축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안전시설의 의무도 없고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각 시도의 소방본부에서는요, 매년 전수조사를 벌여서요, 단독형 경보 감지기를 설치한다거나 또 주거용 인식표를 설치토록 하고 있고요. 또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고 소화기가 실제로 또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안전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한순간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는 것도 모자라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1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곳, 바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죠. 날벼락 같은 지하차도 추돌 사고로 차량이 반토막이 나는가 하면 중국인이 탄 관광버스가 삼중 추돌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지금 긴급 출동합니다. 지하차도 안에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신속히 출동한 중랑소방서 구조대원들이 부상당한 운전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는데요.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는 구조 당시 이미 맥박과 호흡이 멎은 걸로 확인돼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불이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승용차가 용마터널에서 내부 구조물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44분쯤 택시 한 대가 뒤집혀 있고 승용차의 앞부분은 사고 충격으로 범퍼가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긴급 출동한 119 소방구조대원들은 운전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새벽 시간 서울 장지교 사거리에서 64살 노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택시와 1차 추돌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목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10시 26분 은평구 불광동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현장 학습을 떠나는 어린이집 관광버스와 시외버스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19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어린이가 다수 탑승한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 27명과 구급차 등 차량 6대를 긴급 출동시켜 현장 구조에 나섰는데요.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구파발 방향으로 진행하던 버스끼리 측면 추돌이 발생해 창문이 깨지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깨진 유리창 부근에 앉아있던 어린이 3명이 충돌 시 날아간 유리 파편이 눈에 들어갔을 것이 염려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 검진을 받았다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오후 1시 무렵 강서구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에서 관광버스와 경기도 광역버스 등 버스 석 대와 화물차가 잇따라 추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달리던 중국인 여행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경기도 광역버스가 관광버스에 추돌한 뒤 연이어 공항버스와 화물차와도 부딪힌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경기도 광역버스에 타고 있던 64살 남성이 숨지고 74살 남성이 크게 다치는 등 3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구조당국은 도로 위에 매트리스가 떨어져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매트리스를 피하려다 결국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포함해서 가정의 달 5월에요. 어린이들이 많이 탄 교통사고 장면을 다시 보니까 참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관광하려고 우리나라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맨 처음 만난 게 교통사고라니까 참 놀라고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고 소식과 함께 한국 찾는 중국인 관광객 요커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뉴스도 겹쳐져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교수님, 이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각종 도로에서 끊이지 않는 추돌 사고, 대체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네, 중국인들을 태운 관광버스 추돌 영상 정말 안타까운데요. 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이 나는 경우에요. 대부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려다 보니까 제동도 제대로 잘 안 되고 또 방향 제어도 제대로 안 돼서 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안개라든지 폭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전방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운전기사분은 본인이랑 또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요. 또 충분한 또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시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기본이 가장 먼저네요. 정말 사고는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기온이 나날이 올라감에 따라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급증하는 가운데요. 아찔한 산악사고가 이어지는가 하면 팍팍한 삶에 지쳐서 투신 자살 소동도 끊이지 않고 있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생명의 끈을 다시 이어준 긴박했던 분초를 다투는 인명구조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저녁 6시 20분 서대문구의 즉석 우동집 주방에서 50세가량으로 보이는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급히 출동한 시각은 저녁 손님 준비가 한창인 시간인데요.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손에 땀을 쥐는 긴장 끝에 드디어 손이 낀 우동기계 부품을 통째로 해체, 끼인 손가락을 안전하게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우동 면발을 뽑고 있던 여성의 고무장갑이 갑자기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손가락이 우동기계에 끼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여성의 손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가운데 경찰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40분 마포대교 북단 상류에 119 순환구조대원들이 투신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을 인양해 가고 있습니다. 투신 남성이 한강대교에 자살방정으로 설치해둔 생명의 전화를 걸어온 것에 119 순환구조대원들이 긴급 출동한 가운데 끝내 한강으로 몸을 던진 17세 남성을 발견 즉시 물에서 건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119의 신속한 구조 덕분에 투신한 17세 남성은 경상이 그치며 소중한 목숨을 건져 참으로 다행이었던 구조 성공 현장입니다. 오후 3시쯤 이번에는 북한산에서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산악구조대원이 발목을 다친 여성을 등에 업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북한산 백운봉안문 아래 부근에서 하산하던 40대 여성이 하산 도중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다친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특수구조단 북한산 산악구조대는 사고 지점 산악지형 여건상 구조 들것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발목이 골절된 48살 여성을 직접 등에 업고 헬기 도착 지점까지 이송했는데요. 119 대원들과 구조 헬기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로 사고 여성은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반쯤 북한산 각황사 인근 계곡에서 실적으로 3m 아래 계곡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특수구조단 북한산 산악구조대에 따르면 등산객 A씨는 각황사 인근 계곡에서 용변을 보려다 실족해 3m 계곡 아래로 떨어져 늑골과 팔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산악구조대는 도착 즉시 부상자에게 부목을 대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119 산악구조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기온이 나날이 오르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수님이 앞서 영상에서요. 한창 꿈만을 17살 남학생이 강에 투신한 걸 보니까 가슴이 무척 아파오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5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 이런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국내 초등학생의 14%, 그리고 중학생은 5명 중에 1명, 고교생은 4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초등학생들까지 이렇게 많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놀라운데요. 사실은 자살 충동의 가장 큰 이유가 가정 형편이라든지 성적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상외로 부모와 가족 이런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가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행복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따뜻하고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가족의 화목이 청소년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부모님들은 지나치게 공부나 성적만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자녀의 눈높이에서 자녀들의 현재 또 미래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 여러분들도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내 생명의 소중함을 항상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늘 봄철 산악사고에 대한 대처법 저희가 뭐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끊이지 않고 있고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산행에도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누구라도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철저한 예방만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대비 책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안전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답니다. 교수님, 이게 봄이 오고 날씨가 또 차차 더워지면서 나들이 인파 더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데요. 오늘 이 알아야 산다 주제가 나들이 교통사고 예방법이지 않습니까? 봄철 교통사고율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요, 약 10% 정도 이렇게 많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길이 얼고 미끄러지고 하는 이런 겨울보다 봄에 사고가 더 많다는 점이 좀 특이하죠. 좀 이상해요. 네, 계절이 바뀌면서 기온이라든지 안개, 비 이런 기상 상황들도 변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요. 또 날이 풀리면서 바깥 활동이나 이제 이동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따뜻한 햇살에 또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에 대한 경계심도 많이 누그러지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또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을 잘 알고 또 미리미리 대비한다면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예방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봄철 교통사고의 유형 어떤 게 있고 예방법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보이면 단체 나들이객이 주로 버스라든지 승합차들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사실 여행으로 마음이 들뜨기는 쉽지만 버스 안에서는 꼭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요. 또 이런 관광버스라든지 전세버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부 좌석을 변경하거나 또 노래 반주기를 설치하는 등의 어떤 구조 변경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또 이런 단체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DMB 시청이라든지 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이런 행동들은 자제하셔야 되고요. 또 승객분들은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버스나 승합차도 있지만 직접 자가용 운전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네, 직접 운전하시는 경우에는요,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이 뭐니 해도 졸음운전인데요. 네. 따뜻한 날씨, 또 특히 이제 식후에 몰려오는 춘곤증으로 인해서요,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은요, 최근 5년간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요, 총 3,200여 건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중에 160여 명이 사망을 하고 또 6,3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네. 또 게다가 봄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요, 잠깐 1, 2초 조는 사이에도 수백 미터 이상 전진을 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저도 뭐 봄철에 졸음 경험해봤지만 사실 운전 중에 쏟아지는 졸음은 정말 참기가 어려운데요. 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운전 중에 졸음이 몰려올 때는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또 차 내의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네.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껌이라든지 커피 이런 졸음 방지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음악을 켜서 노래를 부르거나요. 또 차량 내의 동승자랑 대화를 나누는 것도 졸음을 쫓는 데 좀 네.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히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 당장 졸리거나 피곤하지 않으시더라도요. 한 시간 운전에 10분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셔서요.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들러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졸음을 찾기 힘드신 경우에는요. 가까운 졸음쉼터에서 잠깐 눈을 붙이시고 운행을 계속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이 졸음 운전은 그야말로 음주보다도 위험한 눈 감고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깜깜이 운전이라는 말 많이들 하는데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안개 낀 날에 사망 사고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요. 차량의 안개등이나 전조등을 켜서 나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다른 차들이 내 차가 접근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속도는 항상 더 낮춰서 운전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창을 열어서 다른 차들의 소리를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나들이 교통사고의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작은 안전수칙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숙지해서요. 가정의 달 5월 가족, 연인과 함께 즐거운 여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보복 운전으로 가로막으려다 하마터면 앞차와 부딪혀 먼 길 갈 뻔한 검은색 차.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해서 진로를 방해하며 계속 깐죽대고 있는데요. 차들이 쌩쌩 무섭게 달리는 고속도로를 무슨 동네 놀이터로 착각하시나 본데 진짜 큰일 당하기 전에 위험한 짓 당장 그만두십시오. 사고를 부르는 도로 위 시한폭탄 보복운전. 이번엔 1초가 바쁜 앰뷸런스까지 못된 보복운전 대열에 가담하는데요. 전속도로 초월에서는 앞을 떡 가로막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제발 분초를 다투는 위급 환자 생각 좀 하시고 어서 갈 길이나 달려가세요. 도로 위 폭력 보복운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버스에 가로막혀 열받은 승용차, 버스를 따라와서는 앞을 가로막으려다가 어이쿠 저게 웬일? 그대로 전복되고 맙니다. 보복하려다가 되레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순간 분노에서 시작된 보복운전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먼 길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교차로지만 실상은 앞 아이보르색 산타페가 진로를 막고 버티는 중인데요. 갈 길 바쁜 도로 위에서 앞길 떡 막고 버티기 행패를 부리며 막무가내인 무개념차를 보다 못해 뒷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흰색 산타페 구형이고요. 신고에 겁먹고 순순히 길을 비켜주는 듯 앞으로 나가다가 무슨 꿍꿍인지 슬금슬금 후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 갑자기 속도 높여 쾅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분 다 풀고 가는 척하다가 진짜 또라이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또다시 후진하며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충돌 직전 가까스로 멈추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주행락을 쳐버린 도로 위의 무법차. 운전매너 없는 걸 넘어 아예 정신줄까지 놓아버린 듯 받고 또 받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로 위 깡패차입니다. 갑자기 앞을 막아서며 문 열고 덤벼오는 수원의 밤도로 보복운전 현장인데요. 심장 약한 사람 겁나서 어디 핸들 잡고 길이나 나서겠습니까? 뭐 하자는 거야? 아무 일 없는 듯한 도로. 그러나 갑자기 추월해 앞을 막는 외제차. 뭔가 단단히 꼬인 게 있는 듯한데요. 활을 풀고 순순히 달려가는 듯하다가 또 앞을 가로막습니다. 무슨 큰 분이 아직 안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곳은 엄연한 공용도로 다른 차들도 지나가야 한다는 거 깜빡 잊으셨나요? 보복운전 그만하고 갈 길 가세요 어서. 도로 위의 폭력 보복운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골칫거리인데요. 해외판 보복운전 현장입니다.
길을 쓰고 추격해와서 앞을 가로막고 진로 방해하며 버티다가 뒷차도 화를 내니까 그냥 달아납니다. 쫓고 쫓기는 도로 위 보복운전의 결말은 멱살잡이 액션씬입니다. 다른 차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도로 위의 위험한 추태 현장입니다. 무슨 묘기를 부리는 듯 보복운전을 계속해대며 위태롭게 달려가는 트럭. 소위 보복운전의 세계 끝판왕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펼치는 집요하기 짝이 없는 마라톤 보복운전입니다. 어째 위태위태하더니 어이쿠 기어코 대형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보복운전, 내 시작은 비록 순간적인 분노였으나 내 나중은 돌아올 수 없는 범죄자 신세로 전락한다는 사실. 이를 치르고 난 지금에야 깨달으셨나요? 보복운전이 영상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무섭네요. 네, 보복운전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일종인데요. 예. 트럭 운전자가 택시 운전기사 얼굴에 비비탄을 쏘는가 하면은요. 네. 또 보복운전을 하는 끝에 분을 사귀지 못해서 막걸리 배달을 하던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막고 또 막걸리병을 막 투척하는 이런 보복운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로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고요. 자동차는 또 기분 내키는 대로 몰아대는 장난감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안전수칙을 어기면 그 순간 무서운 흉기로 돌변해서 그리고 내 가족과 타인의 많은 가족의 불행을 빠뜨릴 수 있다는 네. 이런 점들을 꼭 명심하셔서요. 언제 어디서나 배려, 양보 이런 것들을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보복운전은 엄연한 범죄고요. 또 사고가 안 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시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안전지대 119.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산업재해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 많으셨죠? 그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을 시에는요, 산재보험률이 20%나 할인이 되고요. 또 사업주 교육이 인정되기만 해도요, 10%가 할인된다는 소식인데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철저히 대비하고 예방하면은 또 그것의 덤으로 또 산재 보험료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산재 예방 요율 제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말끔히 사라질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안전지대 119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